자, 여태까지는 장부를 기장해서 하는 그 중에서 간편장부 해가지고 신고하는 부분을 살펴봤다면 지금 시간은 추계 신고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는 부분. 먼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괄호 열고 단순경비율이라는 이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에 들어가서 직접 다 입력을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 요 서식입니다. 괄호 열고 단순경비율 요 서식에 들어가는데 일단 먼저 F12 불러오기 해서 뭐예요? 인적사항 회사 등록에 반영된 정보를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반영을 하고요. 회사 등록에 보면은 주업종 코드 입력하는 게 있죠. 그 주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 경비율이 반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노란색 있는 거 이런 부분 있죠. 노란색 음영 표시된 곳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와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다른 소득도 있고 단순 경비율 적용되는 소득이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화면에서 필요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작성할 수 있고 단순 계산서라는 게 별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소득금액, 인적공제, 뭐 기부금, 연금, 뭐 개인연금 저축, 근로소득공제 이런 부분들을 감면 이런 부분들을 딱 더블 클릭을 하면 개별적인 사항들을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소득금액에 클릭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금액란에 노란색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일단 먼저 소득명세 팝업창이 열립니다. 소득명세 팝업창에다가 68번 소득 구분 코드 그리고 업종 코드 총수익 금액을 쭉 다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요게 단순경비율 따라가지고 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단순경비율 하고 있죠. 단순경비율 따라서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고 둘 이상의 소득이 있었을 때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요 밑에 보면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연금 기타 소득도 하단에다가 입력을 다 할 수 있어요.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다 해당 사항을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공제, 그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이 화면에 보면 소득공제란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소득공제, 인적공제 클릭하면 이 인적공제 요것도 팝업창 활성화됩니다. 해당 사항 쭉쭉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거 소득세 공제 신고서 이거 아닌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신고서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이 화면에서 다 때려 넣는다는 얘기, 입력을 다 한다는 얘기고요. 자, 기부금 공제 클릭하게 되면 기부금 2월분 공제 클릭하잖아요. 기부금 지출에 입력하면 세액공제도 또 되고요. 근로자 소득공제 명세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쭉 다 입력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당 사항들을 쭉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서 단순경비율에 따라서 작성된 신고서 만약에 보통은 이제 우편, 팩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자신고 하려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경비율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데? F8. 여기 있구나. F8 전자신고 안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전자신고하는 방법 요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신고 유형에 추계 단순, 기장 의무, 그리고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요거 작성한 관련해서 코드를 입력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신고해 줘야 되겠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 하면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경비율 신고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라는 거 그리고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 기준경비율 요거 작성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부터 작성하는데 화면에서 정규 증빙
서류로 수취하지 않은 경비를 쭉 입력합니다.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작성할 때. 자, F12 회사 정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회사 정보가 쭉쭉 여기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F4 원장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일반 전표에 입력된 주요 경비를 불러와집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든가 이렇게 하고요. 품목만 별도 입력 여기 있는데 요거 클릭을 하게 돼 요게 표시가 되면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불러와서 요 내용들 오케이 확인해서 이렇게 하면 반영이 쭉 되겠죠. 자, 주요 경비는요. 주요 경비는 당연히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주요 경비가 뭐예요? 임차료, 주요 매입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수치를 안 했다 그러면 증빙 미수치 가산세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 이게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 소득금액 계산서 탭이 있고 나 주요 경비 명세 탭이 있는데 사업장별 소득구분별 이때 요거 먼저 뒤에부터 먼저 합니다. 나 주요 경비 명세 사업장별 소득구분별 탭부터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럴 때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구분 코드를 입력하고 뭐예요? CF12 여기 있구나. CF12 회사 정보 불러오기를 해서 회사 정보를 쭉 다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F12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뭐 했어요? 주요 지출명세서 기준경비율에 입력된 주요 지출명세서 요거 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직접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갑니다. 나에서 했으면 소득구분 계산서 탭에는요. 당기에 지출한 주요 경비에 나 당기 주요 경비 명세서 요거 여기에 입력됐던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수익금액, 총수익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입력하고 어디 배율란 여기 있나요? 배율란 요거 배율란 요 배율란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식이냐 간편이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비교되는 소득금액이 비교 소득금액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교 소득금액과 기준 소득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교재는 혹시 큰 금액이라고 돼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작은 금액으로 한도 계산해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복식부기 의무자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기준경비율은 2분의 1이 적용된 값으로 자동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 이론상 계산하는 거 이런 부분들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뭐예요? 소득세 신고서 작성해야 되겠죠. 자, 소득세 신고서는요.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소득세 공제 신고서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에서 계산된 소득금액을 끌고 올 겁니다. 끌고 와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고요. 자, 신고 유형 여기 쭉 하고요. 추계, 기준, 기장 의무 선택, 관련해서 코드 여기다가 관련해서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추계 소득금액 계산서 기준경비율에 입력된 자료가 반영이 될 겁니다. 이 코드 번호 넣으면 쫙 다 여기 뿌려줘요. 뿌려지니까 보시면 되고 추계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5번 가산세 탭에서는요. 가산세 탭에서 별도 여기 어디 가산세 명세서 탭 있죠. 여기서 작성을 해서 합니다.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에 입력된 경비 정규 증빙 미수치 자료죠. 그래서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하고요. 바로 또 넘어갑니다. 결손금, 소국공제세 환급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처럼 소득세법의 경우에도 결손금, 소국공제를 해줄 수 있어요. 법인세법 내용과 거의 다 유사하니까 보시면 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니면 뭐라고요? 2월 공제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중소기업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결손금 인정하죠. 부동산 임대업은 소국공제라든가 이런 거 안 돼요. 2월 공제만 되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중소기업자로서 단기에 결손금이 있다. 그러면 직전으로 해서 소급해서 결손금 소국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법인 전환으로 해서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열었어요. 이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직전 연도 폐업한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직전 연도에 추계 신고했다. 그럴 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소급 공제한 2월 결손금은 2월 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 받은 금액으로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이 소급 공제를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 신고 못 했는데요. 신청 못 했는데요. 기한 후에서 신고할 수 받아주느냐?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왜? 2월 공제를 선택한 걸로 보니까. 자, 그랬을 때 결손금 소급 공제 받을 환급세액은요. 환급 대상이고 환급 한도액이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는데, 환급 대상이익이 뭐겠어요? 직전 연도에 결손금 소급공제 받았을 때 산출세액이 나올 텐데, 이 산출세액과 직전 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이 금액이 환급 대상이익이 될 텐데, 환급 대상에 대해서 몽땅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직전 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요,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니까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소급공제한 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자, 요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전년도에 소급공제 받았다라고 받을 금액을 계산해줘. 요걸 차감하면 전년도에 소급공제 받은 후에 산출세액, 직전년도 소득세율을 하니까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여기에 소급공제 후 종합소득금액,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직전년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종합소득금액분의 사업장별로만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F12 불러오기에서 기본사항을 쭉 다 반영을 하고요.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별 소득금액 반영을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요거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요거 여기 나오네요. 요것은 직접 계산해서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계산들은 쭉 다 반영이 될 거예요. 나머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종합소득 신고서 탭에 2월 결손 공제 요 탭입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중간에 사업소득 발생금액이 어디 있어? 요거 발생금액, 그리고 소급공제 요 부분들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주더라는 얘기. 요렇게 해서 관리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